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핵심 교재 57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제일 아래요. 조건 기한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 자, 여러분, 구체적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지난 시간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대. 여기서 인적, 물적 담보를 불문한다 그랬죠. 그리고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가면은 저당권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모습이죠. 갑이 자신의 임야를 A 은행에 이제 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융자를 받았는데, 갑이 변제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의 임야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를 몰래 굴치를 한다는 거예요. 뿌리채 이렇게 뽑아가지고 캐가지고요 밀 반출을 시키다가 딱 걸렸다. 뭐 당국에 걸렸다 이런 것은 뭐 공법상 문제니까 어떤 처벌을 받냐 이건 뭐 차치하고,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뭡니까? 담보물의 손상이거든. 담보물의 손상.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거든요. 만약에 이 은행이 갑이 요구한 대로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는 임야의 토지에 대한 담보 가치도 고려를 했지만, 사실 그 임야에는 아주 진귀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여러분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임야의 감정평가는요, 임지가 그러니까 땅하고요, 임목, 즉 나무를 구분해서 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만 평가 대상이 아니라 그 임야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도 평가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A은행은 높이 평가를 해서 빌려주었는데, 갑이 변제할 자신도 없고 변제기는 다가오고 하니까 자신의 임야의 나무를 몰래 굴치해서 반출시키다가 적발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느냐? 담보에 뭐라 했죠? 손상, 감소, 멸실. 근데 이제 멸실까지는 아니지만 손상, 감소에 해당되죠. 이럴 때는요, 저당권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케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갚아야 될 변제 기한이 약속된 기간이 뭐 1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무시해버립니다. 기한 이익을 상실케 하고, 이 소리가 뭐냐면 바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다루어버려요. 그리고 변제가 되지 않으면 즉시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적 담보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인적 담보도 여기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행정고시 있죠? 행정고시의 민법 총칙이 필수 과목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지만은, 또한 뭡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 연속적으로 나온 문제 중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출제 문제인데, 채무자가, 자, 여러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케 한 경우,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문이. 이것은 다시 이 지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워낙 독특한 지문이라.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가 뭐죠? 때려가지고 다치겠다는 얘기네. 상해해서 생활 능력을 상실케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생활 능력을 상실케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A가 자기 친구 B 자기를 위해서, 채무자 자신을 위해서 B은행에 이제 보증을 써준 이 보증인, 뭐 예를 들면 친구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친구 사이라고 하자고요. 좀 가깝지는 않은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때렸지, 그지? 그러니까 A가 자기를 위해서 보증을 써준 이 B한테, 야, 보증 하나만 더 서줘, 그랬겠죠.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서줘. 그러니까 B가 무슨 보증인데, 내가 종전에 보증 지금 서준 것도 지금 불안한데, 네가 돈 못 갚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보증 서달라 하다니 나 못해. 그러니까 얘가 얘를 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 때려가지고요 생활 능력을 상실케 했다. 이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가 보증도 담보거든. 그러니까 이런 담보를 무슨 담보로 합니까? 참고로 인적 담보. 사람이 담보를 쓰는 것을 인적 담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적 담보를 뭐 한 거예요? 손상시킨 거지. 손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하면요. 이때는 그 담보라는 것은 반드시 물적 담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적 담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요. 상해란 이건 뭐 별로 좋지 않지만 어쨌든 예, 출제자의 발상이 특이하죠? 예, 인적 담보의 손상도 손상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 안 내기 천만다행이죠. 채무자가 보증인을 살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러면 담보에 뭐가 됩니까? 손상 감소가 아니라 멸실이 돼버려요. 그죠? 예, 농담 좀 곁들였습니다만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기를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됐고요. 이 항이 뭐냐면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밑에 줄이 채무자가 파산한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단독 문제로 출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지문은 조심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이런 거 뭐 한정 후견 심판을 받게 되면 뭐가 되죠? 피한정 후견이 되지 않습니까? 앞서 공부했죠.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피성년 후견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무자가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낸다든지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된 경우 이렇게 낸다든지 또는 뭐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기한이익 상실 사유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부분 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딱 다루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한정 후견 심판, 성년 후견 심판 이건 뭐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되는 것 같다라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제가 미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요것들이 지문에 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출제하면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피시 144번 판례 자 핵심 교재 58페이지를 위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급표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총복습을 한번 하시죠. 거기 도표 나와 있죠. 뭐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그렇죠?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아니면 이제 개개 그 부분 해당 부분에서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무권대리 여러분 공부했죠. 그죠? 무권대리행위의 추이는 처음부터 유권대리 같은 것으로 온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무권대리 문제를 출제하면서 지문 5개 중에 섞어서 이렇게 내는 경우 아주 출제 빈도 높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아니면 이 소급표 있는 없는 행위를 그냥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한꺼번에 5개를 섞어 가지고 소급표 있는 거 없는 거 골라라 이렇게 묻는 단독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어떤 형태로 묻든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복습 겸해서 지금 체크도 한번 해보면서 진행하죠. 자, 소급표를 일단 다시고요. 자, 소급표 있는 행위 없는 행위 자, 앞에 작은 별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또 별 마크를 하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급표 있는 행위의 1번 자 복습도 하면서 겸해서 하자고요.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되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쵸?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다. 처음부터 하니까 소급표 있고요.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그 상속 재산은 다시 본인에게 환원됨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 종료된 혼인관계는 다시 부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았을 때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쌍방선이설 그죠? 쌍방선이 이걸 따져가지고 또 가부간에 결정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2, 3항 묶어버리면 제착사강입니다. 여러분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 취소 또는 법률행위 취소 자 소급표 있죠?